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연출도 굉장히 독특했고 내용도 보고 난 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도전을 즐기는 삶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에바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여행을 하고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곧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화, 그녀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바는 이 임신이 그저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동안의 자유를 빼앗겨버린 느낌일 테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는 곧 남편이 될 사람은 이 새로 태어날 아이를 그냥 마냥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바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케빈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런데 인생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육아가 에바에게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유독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안아서도 달래보고 서서도 달래보고 하루 종일 이 우는 아이를 달랬는데 에바는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애가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만 안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을 멈추고 막 해벌쭉 웃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봤을 때 애긴 너무 귀엽죠. 아빠는 사실 아침 저녁 출근을 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애기의 예쁜 모습만 보다 보니까 아내 에바의 고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는요 정말 하루 종일 막 째지는 듯 울어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도 지쳐서 하루는 집 근처 공사장에 유모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공사장에 콘크리트 뚫을 때 막 두두두두두 하고 뚫는 그 기계 있죠? 그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잠깐 잊을 수 있는,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에게 육아는 그녀가 삶에 해오던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현재 에바의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작은 집에는 누군가 빨간색 페인트를 막 뿌려놨고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다가도 이웃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막 숨어버리고요. 상가 앞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는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에바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아니, 어쩌다가 에바의 삶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태어난 아이 케빈이 약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예요. 사진으로 보시면 영화상에서 나오는 케빈의 모습이 보이죠.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와 공을 던지면서 놀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케빈은 상당히 싸늘한 눈빛을 엄마에게 던지면서 엄마가 던지는 공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에바는 혹시 아들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또 지금의 이 3, 4살 나이까지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자폐증의 초기 증상은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병원을 찾아갔죠. 하지만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케빈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엄마와의 공놀이나 소통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에바는 아이에게 엄마 해봐, 엄마 하고 이 단어를 연습시키지만 케빈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싫어. 싫어. 물론 에바의 교육이 항상 옳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은연중에 이 아이에게 육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더 행복했었다 라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그녀의 양육이 분명 일관되진 않았어요. 아이가 어쩔 때는 되게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도 아이가 실수를 할 때면 이렇게 차갑게 아이의 손을 내쳤고요. 그런 케빈이 이제 한 7살에서 8살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요, 이 케빈을 위해서 도시를 떠나 교회의 정원이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삶이 익숙했던 엄마 에바에게는 이사라는 건 또다시 어쩔 수 없는 도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필요 이상의 폭력적인 성향을 간혹 보입니다. 케빈이요. 뭐 게임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죽어 하는 정도의 약간 좀 평균치 이상의 표현이랄까요? 가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느 날 에바는요, 새로 이사온 집에 방 한 칸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꾸미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꿈, 전 세계를 여행하고 이걸 이 문화 저 문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여기저기 막 방 안에다 붙였고요. 가보고 싶었던 도시의 사진들 또 기념품들을 나열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예전 여행의 꿈을 꾸는가 싶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케빈이 찡그리고 있어요. 빈정대기도 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케빈은 보란듯이 물총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채워서 벽을 향해서 이리저리 쏘아댑니다. 마치 이걸 다 망쳐버리고 싶은 아이의 표정으로요. 엄마가 들어왔어요. 에바가 갖고 있었던 그 꿈이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방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고 아내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애가 어리니까 이게 짓궂게 장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당신이 이해해. 엄마와 아들은 한번 숫자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요. 3 다음에 뭐지? 9. 7 다음에 뭐지? 71. 이렇게 케빈이 동문서답만 해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99, 100! 이렇게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세어내는 거예요. 매번 엄마를 이렇게 일부러 골려주는 이 아들 때문에 에바가 속이 상하다가도 이 좀 뭐랄까요, 그녀에게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막 내요. 345 더하기 27 더하기 320 이렇게 문제를 아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똑똑하면 한번 이거 풀어봐 하고 도발하죠. 자, 그의 아들이 또 케빈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마의 복수로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요. 근데 사실 케빈이 나이가 이미 한 7, 8살이 됐기 때문에 기저귀를 찰 나이는 아닌데 제대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또 케빈을 눕혀서 이 똥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케빈이 웃으면서 한 번 더 기저귀에 똥을 쌉니다. 에바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이를 세게 밀쳤고요. 케빈은 벽에 부딪혀서 팔이 부러집니다. 병원에 갔어요. 기부스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엄마 에바는 이 미안함에 안절부절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해요. 내가 아까 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아들아. 그런데 아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케빈은 제일 먼저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빠! 근데 아빠가 놀라죠. 애가 팔이 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신의 잘못으로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능청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였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더 미안하게 만들려고였을까요? 놀랐냐면서 아이와 엄마를 달래주는 남편,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그걸 쳐다보는 케빈. 자기 아들이지만 점점 더 이렇게 영악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엄마는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이는 이제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엄마한테 그때 다친 팔의 상처를 보란 듯이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케빈의 행동은 점점 더 막무가내가 됩니다. 방에 막 들어오고 있는 엄마한테 나가! 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엄마가 아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샌드위치가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엄마 앞에 보란 듯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비웃듯이 쳐다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다가도 아빠가 집에 오면요, 세상에 제일 착한 아들로 변해요. 아빠! 하면서요. 아니, 케빈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에바가 두 번째 임신을 합니다. 동생을 이제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 전에 케빈에게 동생이라는 개념, 동생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개념을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데, 케빈의 언어가 상당히 영어로 sex, fucking 이런 단어를 막 거친 단어를 쓰면서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서 크레파스를 하나하나 다 부러뜨립니다. 이 동생의 존재에 상당히 반감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한테 막 물을 뿌리면서 막 괴롭히고요. 물론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동생한테 다 관심을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케빈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였는지 모르겠지만 막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에바는 아픈 케빈을 정성껏 돌봤고, 거의 이 영화에서는 처음으로 케빈이 엄마 품에 안겨서 다정히 책을 읽어달라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빠도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이제 에바와 케빈, 이 둘의 관계는 좋아지는 걸까요? 에바도 이 모습에 활짝 웃게 됐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는요, 다시 증오에 가득 찬 케빈이라는 아들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케빈에게 장난감 화살과 이 관역 그리고 활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집에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 나가가지고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면서 노는 놀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신나게 밖에서 가지고 놀다가 이내 그 화살을 창문 너머의 엄마를 향해서 날립니다. 엄마는 아들이 점점 두려워졌어요. 귀로 듣는 영화 2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